오늘도 상당한 변동성이 지금 코스피 좀 빠지고 있죠. 네. 네. 뭐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겠지만 예. 어쨌든 한 달 내내 지금 이 멀미가 날 정도로 맞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어제 좀 빠졌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었죠? 먼저 소개를 해야죠. 네. 금요일 디지털에셋의 박상희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비트코인 어제 오랜만에 좀 빠졌는데. 네, 그래서 네.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전반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그래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기준으로 비트코인 3일 연속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 67,000달러 선 정도까지 돌파 시도를 했다가 예. 지금 한 64,000달러 선으로 약간 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최근 3일간의 하락은 굉장히 하락 원인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클래리티 법안 관련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한국 시간으로 어제 한 점심쯤에 보도가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클래리티 법안을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7명이 왜 중요하냐라고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상원 본회의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공화당 전체 상원 의원 의석이 53명입니다. 그래서 53명이 네. 전체 다 찬성을 해도 7명 이상의 민주당계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지 60표가 확보가 되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7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반대를 해버렸다. 라는 예. 거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요. 통과가 되기 어렵겠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이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연내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확률 얼마나 보냐라는 게 항상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게 이 소식이 나온 후에 하루 새 10% 정도 하락한 37%를 나타냈고요. 지금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34%, 35%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이번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성명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구나, 악재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는 건요, 네. 이게 또 굉장히 시장을 악재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뒤에 또 조건을 붙여놨어요, 민주당 의원들이요. 어떤 조건이죠? 이제 또 서동주 변호사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그 원문을 예. 약간 발췌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조건을 붙었냐라고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공화당 의원들하고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최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을 마지막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서 또 전문가 일각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냐. 민주당 의원들 7명이 이렇게 반대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협상에 대한 딜을 치기 위해서 이런 반대 성명을 낸 게 아니냐. 앞으로 좀 더 협상을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성명을 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들을 보니까 굉장히 의외의 인물들이잖아요. 사실 예전에 다 찬성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7명이 전부 다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클래리티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인물들이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엔젤라 올서브룩스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상원 은행위원회 그 이제 마크업 청문회를 했을 때 이 표결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측하고 조율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가 됐었는데 엔젤라 올소브록스 의원이 이렇게 공동성명 7명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올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악재로 보였던 거죠, 시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뭐 코리 부커, 캐서린 코테지 베스토 등 이제 7명들도 전부 다 지니어스 액트 관련해서 찬성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분석 업체에서 이 7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클래리티 법안을 찬성표를 던질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네. 7명이 이렇게 반대 성명을 내버렸다라는 점에서 일단 표면적으로는 악재가 맞다. 근데 정리하면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찬성으로 분류가 됐던 인물들 7명이
굳이 반대 성명을 내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협력할 의지가 있다라는 조건을 컨디션을 달았다는 거는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남은 기간 동안 또 7명의 의원들이 공화당 측 의원들하고 또 물밑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네. 어쨌든 아까 첫 페이지에도 그 in good faith라고 했으니까 선의로웠다고 하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뭐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따지지 않고 장단점 따지지 않고 어쨌든 서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마음으로 여태까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면서 우리는 약간 너희와 한 편일 수 있다.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행동에는. 네. 그래도 굉장히 충격이네요. 시장에서는. 네, 일단 네, 그렇다 한들. 우리는 찬성할 것으로 믿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그러니까요. 성명을 냈으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그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깊은 뜻은 있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일단 타임라인을 한번 좀 짚어보면 예. 백악관에서 이 윤리조항 대해서 이제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내용은 모르는데 합의가 됐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백악관에서 허락을 했다. 어느 정도 수긍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게 화요일 정도에 따로 보도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자세히 보면 공화당이 낸 안에는 윤리조항과 관련된 합의 내용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화당이 원래부터 주장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공화당이 한번 보수적인 안을 던진 것 같고, 네. 그리고 민주당 7명의 의원이 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만약에 여기서 무턱대고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설득해가지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냥 몽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지금 아까 읽어주셨던 부분은 저한테는 어떻게 읽히냐면 네. 다음 안을 가져와. 이 협상안으로는 안 돼. 그렇죠.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시간이 거의 완전 딱 1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타이트합니다. 네. 예. 그리고 상원 통과하고 하원까지도 사실 7일 안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한 끗 실수하면 그냥 연내 통과는 물 건너 가는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네. 또 하나 보도가 나왔는데요.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클레이티 법안에 대해서. 예. 근데 오늘 새벽에도 보도가 나왔는데 외신들은 일단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 존 튠 원내대표가 클래리티 법안이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원문을 보니까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네. 또 뭐 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네.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기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NIL하고 클래리티 법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클래리티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이 두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존 튠 원내대표가 답변을 한 건데 그 법안들이 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였던 게 두 법안 중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클래리티 법안은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입법이 되는 거를 좀 보고 싶다. 최소한의 입법이 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표결이 어떻게 될지, 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얘기는 뭐냐?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의지가 굉장히 분명하다. 클래리티 법안 입법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 네. 그리고 외신에서 좀 과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클래리티 법안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네. 튠 원내대표가 네. 그냥 두 법안을 뭉뚱그려서 말했기 때문에 두 법안이 한꺼번에 처리되기는 어렵다. 8월 전까지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 특히 또 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민주당 동의 없이도 다음 주에 우리 밀어붙일 거다 클래리티 법안 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게 글쎄요. 저는 예. 어떻게 느껴지냐면 네, 그러니까 말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무조건 한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는 무조건 결과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될 거를 굳이 말을 얹었다라고 하면
이게 됐을 때 자기의 어떤 성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굳이 말을 붙이는 건데 지금 이제 두 법안 모두 마무리는 어렵지만 클라리티는 시작하고 싶다. 이게 사실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발 물러섰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음. 이게 이 사람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지금 이러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기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정말 많은 무수한 질문을 받을 텐데 그냥 즉자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그러게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굉장히 애매하게 말을 하긴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미국 기자들이 좀 일을 못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좀 합니다. 더 질문을 날카로운 하려면 질문을 제대로 했었어야 해야 되는데.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답변이 좀 가득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네. 명확하게 근데, 질문하면 지금 저희가 좋지 좀 나쁘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 또 그렇게만 상황을 볼 것도 아닌 게 어제 월가의 사실 은행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골드만삭스 CEO는 또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어요. 아, 내용 네. 소개해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것도 또 긍정적인 소식이었죠.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지 않고 또 논쟁의 여지도 굉장히 많은 그런 법안이지만 그 시장의 그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라면서 법안에 대해서 입법 지지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우리 또 전통 금융권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에 반대한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전통 금융기관에서 이런 지지 성명이 나왔다, 지지 발표가 나왔다라는 건 또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또 이면에서는 JP 모건 같은 또 기업에서는 여전히 또 클래리티 법안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회의적인 스탠스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가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뉴스를 보니까 정말 헷갈리는 게 어쨌든 클래리티 법안에 찬성할 것 같았던 의원들 7명은 갑자기 반대 성명을 내고 또 이 튠 의원도 약간 애매한 의견을 갑자기 내고 그렇죠. 예, 또 골드만삭스 CEO 분은 사실 이런 걸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또 굳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찬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안 할 사람이 하고 할 사람이 안 하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벌어지니까 진짜 앞을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좀 과대 우려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일단 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데 예. 이 7명의 반대 성명을 내면서 더 좋은 협상 갖고 와봐. 우리가 협상 의지가 있어.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거는 제 생각보다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네. 또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지금. 8월 8일 전까지 지금 처리가 돼야 되는데 남은 네. 시간이 사실상 2주밖에 없다 이제. 라는 점은 좀 부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클라리티 법안은 뭐 주말에는 사실 이분들 쉬니까 뭐 뉴스가 네. 추가로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오늘 밤까지는 어쨌든 비슷한 뉴스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클라리티 법안의 신경을 사람들이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중동이 난리가 나가지고. 맞습니다. 네, 어제 유가가 이제 사실 어제 방송 일부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이제 WTI 기준으로 $9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 넘어가면 이거 좀 난리 심각해질 난다. 수 있다. 그리고 이틀 정도를 봤는데 바로 어제 6%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둘 다 넘겨버렸습니다. 그 얘기할 때만 해도 그게 될까 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저도 네. 약간 하루 안에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제 갑자기 급등하면서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역시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만둘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MOU 전보다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연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또 오늘 무슨 보도가 나왔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더 큰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변수가 생긴 게요. 이 미국 하원에서 우리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은 군사 작전 못하게 하는 그 이제 안건을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네. 근데 하원에서 이 안건이 어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근데 상원에서도 지금 비슷한 내용을 지금 안건에 붙일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에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 또 변수로 또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복잡해지는 게 왜냐하면 네. 의회는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갑자기 의회가 못하게 해. 그럼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좋거든요.
지금 지고 있으니까. 예, 저 의회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의회 때문에 못해서 결국에 이란한테 이런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 찬성한 사람들 누구냐? 맞아요. 민주당.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그럼 보이는데. 굉장히 유리하네요, 오히려. 네, 예. 지금 저거는 애매합니다. 어떻게 네, 될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공화당 위주의 좀 방어가 됐었는데 예. 지금 공화당 의원들도 이 커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얘기인 네. 것 같고요. 물론 하원보다 상원에서 그 입법 문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우리 클레이티 법안이 지금 그렇듯이요. 뭐 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좀 많기는 한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게 네. 이 우리 또 협상의 그 미국과 이란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됐던 게 이란 동결 자금이었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데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앞으로 우리 피해받은 거 이란 동결 자금으로 다 메꿀 거다. 오, 라는 얘기를 예.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또 긴장감이 또 고조가 되는 발언을 했다. 라는 소식을 또 알려드립니다. 네. 이게 이 몇 천억 발언은- 달러 정도 수준으로 예, 지금 쌓여 굉장히 있는 큰 것으로 알고 금액인데. 있는데 이 반응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이 발언에 대한? 이제 뭐 당연히 뭐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우호적이지는 않은 분위기죠. 특히 국내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 협상 카드를 버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란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뚜렷한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네. 이게 그 당한 피해를 계산할 때는 돈이 그냥 막 부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00억 달러 넘게 지금 아마 그 자금이 묶여 있지만 이거 금방 지금처럼 싸우면 금방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란한테 배상해야 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저의 그냥 뇌피셜로 뭔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지금 너희의 돈이 이렇게 깎여가고 있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면서 이제 반 이상 넘어가기 전에 빨리 협의를 하자라고 뭔가 협상을 할 것도 같다. 왜냐면 이란 입장에서도 이건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온 게 그 최근에 이라크 총리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라크 총리랑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젠가 그제에 이라크 총리가 이란으로 이제 뭐 건너갔어요. 아, 미팅을 하러요. 미팅을 목적은 몰랐는데 하여튼 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게 기사가 났었는데 네.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하기로는 그 건너가가지고 미국이 휴전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 네. 측에서 거절을 했다. 요게 이제 보도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 더 내려가는데 영향을 주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타코를 마음 먹으면 이 사람의 패턴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막 지어내요. 네. 그래서 이란이랑 이미 휴전 협상 들어갔다. 그럼 이제 이란이 흥분해가지고 그런 일 없다. 아니다. 예.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네, 여러 번 그랬죠. 네, 근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유가가 올라가는 속도는 좀 잡히게 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주말 사이에 특히 주말 사이는 이제 팩트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꼭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쟁 주말- 관련해서는. 주말에 나쁜 뉴스가 이제 낮에 나오고 좋은 뉴스는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 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네.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 ETF가 최근에 좀 순유입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좀 계속 기대해 봐도 됩니까? 예, 근데 오늘이 좀 분기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게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은 따라서 비트코인 ETF 순유입량도 줄거나 혹은 유출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그 7거래 연속 순유입 행진이 마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하지만 예. 어제까지만 해도 7거래 연속 순유입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냐? 3개월 만에 이렇게 7거래 연속 순유입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시장 그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티 법안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이런 또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비교를 해보면 4월하고 7월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총 순유입액이 차이가 크게는 없네요. 네, 그 오른쪽 순유입은 특히 또 7거래가 아니라 9거래일 연속 순유입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그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네. 이 점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올지. 네, 어제 좀 눈에 띄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랜만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외국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 투자 관련 핀플루언서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거나 또 네.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올리는 포스팅들을 보면 비트코인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한국에서는 그게 그러게요.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좀 다른데 한국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다 대응하면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미국 쪽의 인플루언서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가 비트코인이 폭락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는 예. 좀 됐어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전부터 이렇게 줄기차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네. 그런 와중에 사실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첫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그 방금 말씀 주신 측면에서 봤을 때요. 이 비트코인 보안 컨소시엄이 출범을 했는데 또 이제 참여하는 주체들이 또 쟁쟁합니다. 앵커리지 디지털, 아크 인베스트, 블랙록, 블록스트림, 코인베이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갤럭시, 스트래티지 이렇게 또 쟁쟁한 또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보안 컨소시엄을 출범을 하면서 3년간 총 1,500만 달러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이 돈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일단 비트코인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또 자세하게 전달하는 데 이제 비용을 투입하고 무엇보다 개발 현황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양자 저항이 포함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보안에 앞으로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또 자금을 투입하는 컨소시엄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또 재밌는 점은 이 9곳의 컨소시엄 회원사 중에 채굴 기업은 또 없거든요. 네. 그런 예. 면에서 또 저희가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또 정치적인 또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정치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네. 그 비트코인 지금 받아서 운용하고 남의 비트코인이지만 어쨌든 많이 들고 있는 여기에 이제 스트래티지는 자기 비트코인을 들고 참전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 뭔가 어떤 컨소시엄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보고서 같은 게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네. 보고서에 아마 우리가 양자 저항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드 포크를 해야 된다. 내지는 네. 뭐 소프트 포크를 어떻게 이제 로드맵을 밟아가야 된다. 이런 네. 아마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걸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그냥 업계에 있는 분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드 포크 말고는 솔직히 방법이 본질적으로는 답이 없다. 네. 근데 이제 하드 포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비트코인의 그동안에 쌓였던 정당성을 보존하면서 가져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잘 얘기를 좀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맘이 저는 이제 이 사람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직 그만두지 않았군요. 네, 11월에 퇴임입니다. 11월에 아직 하고 퇴임. 있고요. 네. 네. 예, SEC의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을 가진 헤스터 피어스라는 위원이 있는데 네. 어제 되게 의미심장한 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디지털 자산 볼트 대출 서비스 이게 디파이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중요한 섹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증권법 적용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증권법 적용 기준은 항상 얘기 나온 게 하위 테스트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투자자가 제3자한테 맡겼을 때 이 투자 수익 기대를 하고 맡겼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증권이 판별되는 게 또 하이 테스트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거론을 하면서 볼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온체인 디파이 프로젝트에 이 이용자가 디파이 프로젝트한테 온체인 상에서 돈을 맡겨서 그 프로젝트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 스테이킹이나 대출 이런 걸 대신 운용해주면서 수익을 네. 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체인이라고 할지라도 하이 테스트로 봤을 때 증권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헤스터 퍼스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디파이 프로젝트 관계자들 사이에서 또 어제 굉장히 또 쟁점이 됐던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따라서 또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코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볼트하고 대출은 디파이에서 조금 이제 전통적으로 체급이 있는 친구들도 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못 걸리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 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코인 가격이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디파이 코인들 가격이 좀 괜찮았는데 사실 이걸로 아직 뚜렷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만약에 여기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좀 된서리를 막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립토맘인데 왜 굳이 가격이 내려갈 만한 이야기를 이제 일 그만두기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크립토 맘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채찍을 들고 있는 엄마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잘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크립토맘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본인도 네. 그 별명을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그 범주를 넘어서는 얘기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엄마여도. 그렇죠. 예. 그리고 규제를 해야 돼 이런 뉘앙스는 사실 아니었고요. 그렇죠. 또 조건을 뭘로 붙였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 의견을 좀 받아보고 싶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달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가 다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9월에 라운드 테이블 하나를 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주식시장, 지금 전통 주식시장을 24시간 거래하는 안건을 지금 라운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융시장이 디지털 자산 시장하고 전통 시장, 전통 금융시장을 융합을 하면서 슈퍼앱 시대가 열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시티그룹이 코인베이스 목표가 하향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나요? 시티그룹 코인베이스 목표가 하향을 굉장히 대폭 낮췄습니다. 원래 목표가 400달러였는데 235달러로 낮췄거든요. 거의 반으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밸류에이션 측정 방식을 바꿨다라는 점을 시티가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이 미래 수익이 얼마나 날 거냐 네. 이거를 미리 판단을 해서 그걸 현재 가치를 매기는 방식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전통 에비타 방식을 쓰면서 현재 매출이 얼마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제 산정 방식을 바꾸니까 네. 목표가가 대폭 낮춰졌더라. 그러면서도 근데 시티그룹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거든요. 왜 유지를 했냐라고 보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지금 너무 내려갔다. 오늘 보니까 161달러거든요. 코인베이스 그렇죠. 주가가. 네. 봤을 때 고점에 비해서 너무 내려갔다라는 점을 들었고, 두 번째는 일부 뭐 구독 서비스나 거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 기반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 데이터상으로. 그런 걸 봤을 때 매수 의견은 유지할 만하다라는 또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성장성이 예상에 엄청 못 미친다. 그렇다고 네. 해서 이 목표가를 반토막 내면서 셀 리포트를 내면 그냥 이제 시티그룹이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는 유지하되 목표가는 대폭 낮추고 지금 235달러면은 현재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지금 161달러니까요, 현재 네. 가격이. 네. 코인베이스가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뉴스로는 어제 삼성전자에서 네. 삼성 월렛의 스테이블 코인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이제 좀 분류가 되는 주식들이 좀 상승이 있었어요. 네. 이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언팩 그 행사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겠다. 네.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정확히 뭘 도입할 거냐, 어떤 식으로 도입할 거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이제 월렛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자체 소식만으로도 시장 기대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여기서 올랐던 주식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다날 같은 이제 주식이었습니다. 네. 네. 왜 올랐나라고 보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삼성월렛이 도입을 하게 되면은 다날이 지금 삼성월렛 머니 온라인 결제에 피지망을 지금 다날로 쓰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월렛에 도입이 되면은 또 다날 결제 인프라, 정산 인프라 통해서 또 하겠네. 그러면 다날이 수혜를 보겠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오른 거다. 또 그런 분석이 또 나오면서 어제 다날 주가가 하루 새 18% 정도 올랐습니다. 와, 많이 이 올랐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예. 일부 마감하겠습니다. 네. 다날이 이 피지사 중간 껴 있어서 올랐다 하는데 편짤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내러티브로 오른 게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도 얘기한 건 페이코인 경험이 있으니까, 스테이블 네. 코인 운용 경험이 있으니까, 코인 운용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네. 또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디벨롭을 하면서는 네. 뭐 미래에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 일단 현재 수치로 봤을 때는 피지망도 뭐 그렇게 잘 되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내러티브성이 짙지 않나라는 개인적 견해를 밝혀봅니다. 일단 네. 제 생각에는 네. 피지망을 통할 거면 스테이블 코인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올랐던 걸까요? 제가 볼 그러면? 때는 그래 보이는데. 네. 하여튼 제가 또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박상희 편집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